당신들 이러는 거 불륜이야. 둘이 여기서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한밤중 문미순의 집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그곳에 강소연이 섰다. 다급하게 내달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눈이 먼저 마주친 건 오천수와 문미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두 사람의 조용한 모습이었다. 단 한 장면이었지만 강소연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오천수, 당신 그동안 이런 거였어? 이혼하자더니 결국 다 이 여자 때문이었어?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들거렸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내 오천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향해 번쩍 들렸고 그 순간 그만둬. 문미순이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잡아막았다. 강소연의 손은 공중에 멈췄고 두 여자의 눈빛이 팽팽히 부딪혔다. 문미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없이 단호했다. 이 남자한테 손 하나라도 대면 나 가만 안 있어. 당신이 이 사람을 알기 전 난 이미 20년 전에 이 사람을 알았어. 그때 놓았던 사람 이제 내가 다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놔줘. 강소연의 표정은 무너졌다. 자존심을 겨우 지탱하던 감정의 탑이 그 한 문장에 의해 무너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다. 그녀는 한 발 물러났지만 눈빛은 결코 지지 않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우린 다시 잘 살 수 있었어. 아니, 당신 때문에 무너진 거야. 당신이 한 거야. 천수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당신과 살았던 그 시간 내내. 그 말에 오천수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수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서야 무너지는 듯.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난 이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어. 널 원망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이젠 끝내자. 강소연은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이 바뀌었다. 단념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며칠 뒤 법정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혼 소송 당일 서울가정법원 303호 법정 앞. 오천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문미순이 없었다. 그녀는 굳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천수, 내가 혼자 끝내야 할 일이야. 난 여기서 기다릴게.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관이 묻는다. 쌍방합의 이혼이 맞습니까? 오천수는 단호하게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닙니다. 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강소연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고 천수는 순간 눈이 흔들렸다. 피고 강소연 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소연은 의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정서적 유대를 단절했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자료 20억 원을 청구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수는 준비돼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가 책상 위에 놓였다. 미국에서 사용한 차명 계좌, 내연남 명의로 진행된 부동산 계약서, 오천수가 넘긴 위자료 일부가 그곳으로 흘러간 흔적. 재판관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강소연을 바라봤다. 이 자료 사실입니까? 강소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는 당황했다. 전 이런 내용은 전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립니다. 강소연은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천수,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날 이렇게 내치는 거야? 천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우리를 내쳤어. 하지만 이젠 나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재판이 끝난 뒤 천수는 천천히 문미순이 기다리고 있는 건물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문미순이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끝난 거야? 응, 드디어. 그날 밤 천수는 작고 조용한 식당에서 미순에게 정식으로 말했다. 나랑 같이 살아줘. 이번엔 나도 나를 지키고 싶고 너도 지키고 싶어. 미순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 하지만 이 모든 평화는 잠시였다. 다음 날 오천수가 술도가 앞마당을
나오려던 바로 그때였다. 골목길에서 고급 승용차 하나가 천천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다. 익숙한 얼굴. 오천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분명히 몇 년 전 미국에서 강소연이 투자 조언을 받는다며 자주 연락하던 그 인물이었다. 정상혁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오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그 남자, 정상혁. 미국의 부동산 법인을 운영한다며 강소연 주변을 맴돌던 남자였다. 당시엔 단지 재정 컨설턴트 정도로만 알았지만 천수는 느꼈다. 둘 사이엔 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남자는 오천수의 침묵을 틈타 말을 이었다. 소연 씨가 많이 힘들어했더군요. 당신이 버리고 나간 다음부터 그 사람 내가 버린 거 아닙니다. 먼저 등을 돌린 건 소연이에요. 그리고 강소연이 내게 숨긴 것도 당신이죠. 정상혁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그걸 이제야 아셨나 보죠? 맞습니다. 우린 꽤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유저지 시절부터니까 10년은 넘었네요. 그 말에 오천수의 심장이 싸하게 내려앉았다. 강소연은 단지 외로워서 잠시 바람을 핀 게 아니었다. 10년 전부터 다른 인생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상혁은 거침없이 말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온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술도가를 보러 왔어요. 소연 씨가 말하길 지금은 명의는 아니지만 영주 몫으로 정리만 잘 되면 자격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 미국 법인을 통해 이 술도가를 호텔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호텔 안에 특히 술도가의 장작 숙성 방식은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컨셉이라 브랜딩 가치가 충분해요. 오천수는 말없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이었다. 마침 술도가 앞마당으로 마광숙과 장미애가 들어섰다. 숙성. 호텔? 마광숙의 귀가 번쩍 열렸다. 누가 뭘 호텔로 바꾼다고? 정상혁이 멈칫하더니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 관계자이신가요? 전 미국 부동산 됐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광숙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허리에 얹었다. 지금 이 집을 호텔로 바꾼다 그랬어요? 누구 맘대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장미애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 쳤다. 여기 무슨 모텔터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술도가야. 방마다 숙성 항아리가 있는데 뭘 방으로 내줘? 그때였다. 공장장 고자동이 술도가 지하에서 올라오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목장갑을 벗더니 무뚝뚝하게 걸어왔다. 누구요 이 양반? 왜 여기 서 있어? 오천수가 말없이 눈짓을 하자 고자동이 곧바로 정상혁 앞으로 다가섰다. 지금 술도가를 호텔로 바꾸겠다고 했어. 정상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경제 논리를 이해하시면 분명. 고자동은 손에 쥐고 있던 목장갑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말했다. 여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정상혁의 얼굴이 굳었다. 기세가 꺾이려는 찰나였다. 그때 고자동은 묵직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다. 돈으로 흔들 수 있는 곳 아니니까 말로 할 때 꺼져. 그 순간 모두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공두실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스터고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참 든든한 사람이네. 엄마, 들어가자. 저런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오천수도 정색하며 말했다. 여기서 그만 돌아가시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상혁은 잠시 정지된 듯 서 있다가 결국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일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가 돌아가자 술도가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마광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 광숙이에요. 강소연이 술도가를 호텔로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미국서 온 이상한 남자랑. 마광숙의 속상함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한동석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움직였다. 그리고 이내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소연에 대해 조사 다시 들어가세요. 미국 재정거래 기록, 동거이혹 인물 다 찾아요. 며칠 후 천수는 한 회장과 만났다. 회장실에는 이미 서류 몇 장이 준비돼 있었다. 이건 강소연 씨와 그 남자
정상혁에 대한 내역이야. 미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2건 투자 사기 혐의가 있었어. 처벌은 못 받았지만 정황 증거는 많아. 이걸 써도 괜찮을까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고소는 내가 뒷받침해줄게. 변호사도 붙여놨고 내 법무팀이 자료 정리 중이야. 천수는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이젠 끝을 봐야겠어요. 형수님이 어떻게 지켜내신 술도가인데 식구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며칠 후 법정, 다시 마주 앉은 천수와 소연. 그녀는 아직도 태연하게 웃고 있었고 정상혁은 법정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곧 천수의 변호사가 두꺼운 증거 뭉치를 꺼내들었다. 피고 강소연은 미국 거주 시절 내연 관계에 있었던 정상혁과 함께 허위 투자 프로젝트를 벌였고 술도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획 매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해당 인물에 대한 금융조사 자료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위자료는 기각되고 역으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상혁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강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상혁에게 외쳤다. 당신 지금 날 버리는 거야? 정상혁은 대답이 없었다. 그냥 법정을 빠져나가기 급급했다. 천수는 말없이 소연을 바라봤다. 재판이 끝난 뒤 강소연은 복도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천수 씨,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도 날 이용한 거야. 오천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너무 늦었어. 이제 정말 안 보고 싶다. 강소연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천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문미순과 가족들이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 그날 밤 마광숙의 휴대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보낸 이는 알려지지 않았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술도가를 지키려면 마광숙 당신이 먼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과연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술도가를 둘러싼 과거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생명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